혹시 최근 한 달 동안 클로드 쓰시면서 얘 왜 이러지? 하고 고개 갸웃하신 적 없으신가요? 뭔가 대화가 잘 안 통하고 성능이 뚝 떨어진 것 같은 느낌. 네, 여러분만 그렇게 느끼신 게 아닙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클로드의 성능 저하를 둘러싼 미스터리, 그 진짜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시작하기 전에 해커뉴스에 올라온 한 사용자의 이 한마디를 좀 보시죠. 이게 당시 사용자들의 답답한 심정을 정말 잘 보여주거든요. 이건 그냥 기술적인 오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느꼈던 신뢰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핵심 질문으로 들어가 보죠. 대체 똑똑하던 클로드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지금부터 그 답을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. 우선 이 모든 논란의 시작이었던 사용자들의 경험부터 한번 짚어봐야겠죠. 많은 분들이 실제로 겪었던 문제들이 과연 뭐였는지, 이게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었다는 걸 한번 확인해 보시죠. 그러니까 갑자기 똑똑했던 애가 좀 멍청해진 것 같고 방금 나눴던 대화도 까맣게 잊어버리는 것 같다는 거죠. 답변은 점점 짧아지고 뭘 좀 시키다 보면 사용량 한도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요. 이렇게 여러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니까 사용자들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. 이렇게 사용자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개발사인 엔스로픽이 드디어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. 그리고 그들이 내놓은 설명은 많은 사람들이 추측했던 일부러 성능을 낮춘 거 아니냐는 의심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. 자,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롭습니다. 엔스로픽의 조사 결과 문제의 원인은 AI 모델 그 자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. 그럼 대체 범인은 누구였을까요? 이 사건의 핵심을 이해하려면 하네스라는 개념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. 뭐랄까, AI 모델이 똑똑한 뇌라고 한다면 하네스는 그 뇌가 제대로 기능하게 도와주는 일종의 몸 같은 거예요. 우리가 보는 화면이나 대화를 기억하는 시스템,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델에게 지시를 내리는 것까지 전부 다 이 하네스에 포함됩니다. 그러니까 뇌는 멀쩡했는데 몸에 문제가 생긴 거죠. 네, 엔스로픽의 결론은 아주 명확했습니다. 클로드의 지능, 즉 모델 자체는 그대로였다는 거예요. 문제는 그 지능을 우리가 제대로 쓸 수 있게 도와주는 주변 시스템, 바로 그 하네스에서 발생한 세 가지의 개별적인 버그 때문이었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클로드의 성능을 뚝 떨어뜨렸던 진짜 범인들, 그러니까 세 가지 기술적인 결함을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되게 재밌는 게 서로 다른 버그가 각기 다른 시점에 발생해서 이게 막 겹쳐 있었어요.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원인도 모른 채 왜 점점 더 이상해지지?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죠. 자, 첫 번째 범인입니다. 이건 응답 속도를 좀 개선해 보려다가 오히려 역효과를 낸 경우라고 할 수 있겠네요. 그러니까 속도를 조금이라도 높여보겠다고 클로드가 생각하는 힘, 이른바 추론 노력의 기본 설정을 살짝 낮춘 건데요. 바로 이 결정 때문에 사용자들이 복잡한 작업을 시켰을 때 클로드가 예전보다 멍청해졌다고 바로 체감하게 된 겁니다. 결국 이 변경사항은 얼마 못 가 철회됐죠. 두 번째 범인, 이게 아마 가장 치명적이었을 겁니다. 이 버그는 클로드가 대화 도중에 단기 기억을 그냥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. 이건 정말 어이없는 버그인데요. 원래는 1시간 동안 안 쓰면 대화 내용을 잊어버리게 하려던 게 대화를 나눌 때마다 매번 기억을 싹 지워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방금 한 얘기도 못 알아듣고 같은 말 반복하고 불필요하게 작업이 반복되니까 사용량 한도는 순식간에 사라졌죠. 사용자들이 가장 크게 불편을 겪었던 원인이 바로 이 기억상실 버그였습니다. 마지막 세 번째 범인입니다. 이건 모델의 답변을 좀 더 간결하게 만들어 보려다가 생긴 문제였습니다. 답변이 너무 길다는 피드백에 대응하려고 답변은 무조건 짧게 해 라는 지시를 내린 건데, 이게 오히려 답변의 질을 떨어뜨린 거죠. 특히 코딩처럼 정교한 작업에서는 성능이 3%나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다고 합니다. 자, 그럼 이 난리를 겪고 나서 엔스로픽은 과연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? 사용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겠죠. 엔스로픽은 크게 세 가지 대책을 내놨습니다. 첫째, 직원들이 직접 공개용 제품을 더 빡세게 써보면서 문제를 미리 잡는 도구 푸딩을 강화하고요. 둘째, 앞으로는 뭔가 바꿀 때 테스트를 훨씬 더 깐깐하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용 소통 채널을 만들어서 이런 결정사항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근데 사실 이 사건은 그냥 엔스로픽 한 회사의 문제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.
이건 지금 AI 산업 전체가 마주하고 있는 훨씬 더 큰 도전의 한 단면을 보여주거든요. 이게 되게 흥미로운 지점인데요. 과거에 오픈 AI도 GPT-4가 멍청해졌다는 비슷한 불만에 직면한 적이 있었거든요. 그때 오픈 AI는 모델 변경을 부인했습니다. 반면에 엔스로픽은 네, 저희 인프라에 이런 버그들이 있었습니다. 라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길을 택했죠. 대응 방식이 아주 달랐습니다. 이 숫자 48% 보이시죠? 이게 현물 시장에서 GPU 시간당 가격이 오른 비율입니다. 지금 AI 기업들이 얼마나 엄청난 컴퓨팅 자원 압박을 받고 있는지를 간접으로 보여주는 수치죠. 그렇습니다.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 이 컴퓨팅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. AI 모델을 운영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기업들은 어떻게든 비용을 줄이려고 최적화를 시도하거든요. 바로 그 과정에서 이번 클로드 사태 같은 문제가 터져나오는 겁니다. 따라서 핵심은 이겁니다. 우리가 AI가 멍청해졌네 라고 느끼는 건 사실 모델 자체가 아니라 그 모델을 겨우겨우 떠받치고 있던 인프라가 한계에 부딪혀서 지르는 비명일 수 있다는 거죠. AI 품질을 위한 진짜 전쟁터는 모델이 아니라 바로 이 인프라인 셈입니다.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봅니다. 앞으로 AI는 우리 일과 삶에 더욱 깊숙이 들어올 텐데 과연 우리는 이 AI 도구들의 성능이 늘 한결같을 거라고 맘 편히 믿을 수 있을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야말로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.